네, 복잡하게 얽힌 정치권 소식은 조금 뒤에 쏙쏙 짚어보고요. 우선 북한 최고위층 소식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북한 김정은의 아내 이설주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얼마 만에 이설주가 재등장한 겁니까? 예, 세어보니까 131일 만입니다. 131일. 네, 지난 3월 2일 만경대 혁명학원에서 이제 원아들과 함께 식재 행사에 참여한 이후에 모습을 감췄었는데요. 노동신문에서 어제 그 ICBM 발사를 축하하는 그 공연 자리에 리설주가 나타났다라고 보도하면서 새롭게 공식 석상에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현수 기자, 네. 노동신문이 이설주의 재등장을 밝혔다라고 하는데 노동신문 찾아봤는데 이설주 얼굴이 안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우선 오랜만에 등장을 했다고 보도는 했는데 사진을 멀리서 잡은 부관만 나와서요. 리설주의 모습이 자세히 잡힌 화면이 없었습니다. 지난 3월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우리의 식목일격이죠. 식수절에 이제 원아들이랑 같이 김정은과 함께 나무 심기를 하는 모습은 뭐 팔짱을 끼는 모습까지 사실 공개가 됐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타났었는데 신변 이상설이 있고 나서 오랜만에 등장을 했다라고 공고를 해놓고는 실제로 그 모습은 일부러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7월 8일이었죠. 그 김일성 사망 23주기, 그러니까 시할아버지 격인데 시할아버지의 제사에도 그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꼽히는데도 리설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참석은 했다고 했지만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많은 관측을 낳아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설주 하면은 북한이 한국 언론에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언론에. 이설주가 안 보인다 이렇게 하니까 이설주가 등장했다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네. 영상을 안 보여주는 거 이거 혹시 또 무슨 신변에 무슨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또 한편으로는 혹시 임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옵니다. 뭐 신변 이상설, 뭐 주변에 뭔가 몸이 아프다라던가 또는 임신을 했다라던가 여러 가지 중대한 뭔가 신변 이상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남측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니 우선 등장했다고 보도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걸 꺼려서 그런지 뭔가 영상이나 사진이나 그런 모습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해마다 리설주 잠적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석호 기자, 이건 또 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이게 뭐 해마다 잠적설이 나오는데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김정은과의 불화설, 가장 단골 메뉴겠죠. 그 다음에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리설주를 견제를 한다. 김여정 견제설이 있겠고요. 신변 이상설, 임신설, 그리고 풍기문란설. 풍기문란설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풍기문란했을 경우에 김정은이 리설주를 뭐 처형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여도 김정은과의 불화설에는 굉장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뭐 추측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김정은 계속해서 리설주 옆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배려가 없는 김정은의 모습에 부인이 리설주도 좀 화가 난 것 아니냐. 이러한 분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건 다분히 좀 우리 측의 시선에서 좀 얘기하는 게 아닌가 보여요. 저기 김정은 같은 경우는 최고 권력이라서 어느 자리 또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자기 부하들 앞에서는 저렇게 담배를 피는 모습을 또 권위적인 모습으로 아버지 김정일처럼 나도 이렇게 나이가 어리지만 최고 권력으로서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이런 것도 과시하는 측면도 있고요. 며칠 전에 제가 공개된 영상을 봤더니 화성 17형 미사일 발사 그 바로 옆에서 14형 미사일 발사 바로 옆에서 담배 피는 영상도 스스럼없이 공개하더라고요. 저게 액체 연료가 가득 들어있는 로켓 미사일인데 저 옆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저것도 최고 권력 임무를 가시하는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김일성 따라하기, 김정일 따라하기 뭐 이런 건데 사실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것이 위험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유구 옆에서 담배를 피는 격이다. 저게 딱 떨어지면 언제든 화재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화성 14형 같은 경우에는 액체 연료 엔진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에 연료를 넣을 때 북한군 병사들도 특수 보호복을 입고 작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만큼 위험한데
김정은의 저렇게 과시하는 욕이 앞서는 것을 보면 뭐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김정은이 ICBM에 엄청 공을 들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초조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옆에서 초조한 담배를 마음에. 피는 게. 그리고 옆에 이제 군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군인들의 뒷모습만 봐도 뭔가 상당히 걱정하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좀 묻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이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세계 최고로 강단이 두툼한 흡연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그런 와중에 이설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설주 지금 최석호 기자가 5가지 정도 분석하면서 일단은 풍기문란선은 아닐 거라고 제기했는데 불화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이설주 성격도 만만치 않다라는 증언들도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탈북자들이 이제 말을 하기를 이제 리설주가 굉장히 고집이 센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이 리설주가 그 학교 때부터 아주 그 고집이 셌답니다. 남들은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하면 며칠 후에 이제 병가를 냈다가 가서 좀 흔적이 없애고 가는데 예. 이 친구는 아마 그냥 다음 날로 바로 간다든가 어. 학교에서 치마 짧게 입으라고 그래도 난 그냥 간다든가 그냥 그래서 참 개이한 성격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예, 리설주의 아버지가 고려항공 조종사거든요. 근데 이 위치가 성분이 이 노동당 간부급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엄청 높은 그런 성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리설주가 입학한 학교가 평양음악무용종합학교 대학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노동당 간부 자제들, 그러니까 흔히 말해 북한의 귀족 자제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인데 리설주가 여기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설주의 엄마가 이제 치맛바람이 세서 여기를 입학시켰다라는 등 많은 얘기가 나왔고, 심지어 동급생들에게 왕따까지 좀 당했다라고 하는데, 뭐 일단 그런데 리설주는 이거에 개의치 않고 초콜릿 선물을 주면서 친해지려고 다가갔고, 쌍꺼풀 수술하고 그 다음날 등교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공공연하게 자랑하기도 하고, 뭐 이런 한편으로는 좀 고집스러운 그런 성격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위험한 남자 김정은, 그러니까 뭐 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남자 옆에서 이 리설주, 자유분방한 리설주가 과연 옆에서 오랫동안 붙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은 우려가 나오면서 리설주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불화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북한이라는 체제의 특수성, 저 강병규 기자의 이야기를 저희가 다 확인해 볼까, 어떻게 되짚어 볼까,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볼까 생각했는데도 잘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포기하고요. 자, 이현수 기자. 이설주 재등장한 거 131일 만에 재등장한 게 ICBM 발사 축하연 자리였는데, 그런데 우리 정보당국 이 ICBM 발사 성공 여부 아직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보고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사실상 대대적으로 성공을 홍보하면서 내부 선전에 엄청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국가정보원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요. 사실상 ICBM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측면을 보게 되는데요. 사거리 측면, 이제 5,000km 이상 나가는 그 사거리 측면에선 충족이 됐을지 모르나, 이제 대기권을 뚫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 대기권 재진입 문제나, 이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ICBM이라고 하는 그 원래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대기권에 재진입을 할 때 진동도 엄청 세고요. 한 7,000도 높은 마찰열을 이겨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뭐 그 전에 한민구 국방장관도 ICBM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보당국이 정보를 분석해보니 아직 그 정도까지는 다다르지 못한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네, 한미 정보당국의 소식이어서 저희가 긴급하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한번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석호 기자. 그런데 오늘 국가정보원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사안 보니까 재밌는 사안이 있어요. 저 ICBM 화성 14호 발사할 때까지 김정은이 보름간이나 잠적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저렇게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7월 4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행보를 이어갔던 거는 6월 21일. 치과 위생공장 방문 후에 한 보름 동안 어디에 갔는지 모를 정도로 잠행을 했던 겁니다. 왜 저렇게 했을까 보면 우리 정보 당국에서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김정은은 어떤 도발을 하기 전에 잠적했다가 나타나는 행보를 이어갔던 겁니다. 이것을 두고 황병선은 총정치국장은 김정은을 천재적인 전략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왜 저렇게 김정은의 저런 잠행 행보가 이어지는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도발에 앞서서 북한 당국에 자신의 건재함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잠행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대외적으로는 자신의 잠적을 통해서 무언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네요. 근데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보름 동안이나 우리 정보 당국이나 미국 자산들이 김정은의 동선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 만큼 그 부분도 좀 명확한 취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그런데 오늘 국가정보원이 보고한 사항은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안이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평양에 진입하기 위해서 불법도 저지르고 있다 이 얘기인데 이게 먹고 사는 문제랑도 또 연관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뭐 거주나 이동의 자유가 없는 국가입니다. 뭐 평양에는 이제 출신 성분에 따라서 평양에 살 수 있고 지역을 배정받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 평양에 살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것도 서슴지 않고 그리고 뭐 몰래 잠입하는 그런 행동들도 번번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보고가 된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국정원은 최근 북한에서 평양 거주 선호하는 심리와 시장 확산, 그리고 돈벌이 목적, 뇌물을 주고받고 불법 거주를 묵인하는 단속기관의 부패가 어우러져 평양의 불법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신분 재조사를 벌여 평양 내 불법 거주자, 전과자, 지방 출신자, 무직자 등을 적발해 지방으로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네, 평양으로 이렇게 몰려오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시장이 확산되면서 이제 일거리가 시장에 있는데 평양에 이제 시장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양으로 이제 몰래 잠입을 하면 예전 같으면 사실 다 단속인에서 쫓겨나고 했었는데 이제는 돈으로 관리들을 입막음하는 그만큼 부패가 좀 만연해지면서 평양에 정말 과밀하게 모여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 남북 관계를 새로 복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북한 문제도 북한 내부 사정도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소식이겠죠. 그 정치데스크도 나오는 속보들 있으면 꼼꼼하게 챙겨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